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이번 온라인 주간부터 4단원에 나가게 됩니다. 교과서로는 몇 페이지냐면은 지금 154쪽을 펴기 바랍니다. 154쪽입니다. 자, 154쪽 4단원에서 소단원 몇 단원? 1단원.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먼저 학습 목표를 좀 볼게요. 자, 학습 목표 읽어보면은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다. 일단 뭘 하는 거냐면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다. 발음하는 건 말할 때 얘기고 표기할 때는 기록할 때, 글로 기록할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의 단어를 정확하게 말로써 정확하게 발음하고 글로써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요게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알겠죠? 우리가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거나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틀리는 단어, 틀리는 어떤 발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몇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 자, 그러면 선생님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기준이 뭐죠? 뭘 보고 기준이 뭘까? 뭘 보고 저 사람은 정확하게 발음하네, 정확하게 표기하네, 요거를 알죠? 근거가 되는 게 뭐죠?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어문 규정들이 있습니다. 어문 규정. 선생님 어문 규정 말이 너무 어려워요. 어문 규정이 뭐예요? 자, 어문 규정에서 어는 말과 관련된 거고 문은 이제 글과 관련된 거죠. 우리가 말하고 쓰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 어문 규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몇 가지 어문 규정을 알아야 우리가 전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몇 가지 설명을 할게요. 자, 귀 쫑긋 세우고 잘 듣고 필기를 꼭 잘 해놓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법 단원에서는 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교과서에 선생님이 설명하고 써주는 거를 여러분들도 그대로 다 필기하고 중요한 내용 강조해 놓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시험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단원이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도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수업을 잘 들어놓으면은 시험 공부할 때 아주 유리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문 규정 한번 봅시다. 어문 규정에는 첫 번째로 한글 맞춤법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표준어 규정이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어 규정이 있고 세 번째는 외래어 표기법이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그 다음 네 번째는 로마자 표기법이 있습니다. 로마자 표기법. 자, 그리고 이 앞에서 얘기한 표준어 규정은 조금 두 개로 얘기할 수 있는데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근데 요 두 번째 표준어 규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선생님 이 네 가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한글 맞춤법은 우리가 한글을 표기할 때 글로써 한글을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 주로 어떤 원리나 원칙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것이 한글 맞춤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예를 들기 위해서 선생님 몇 가지 한번 화면을 띄워 볼게요. 자, 선생님이 갖고 있는 한글 맞춤법 책을 한번 딱 펴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한번 봅시다. 문항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자, 요런 내용이네요. 2항의 내용이네요. 자, 우리가 글 쓸 때 다 띄어쓰죠. 그쵸? 띄어쓰기 하잖아요. 근데 띄어쓰는 단어, 그 단위가 뭐냐면 단어별로 띄어쓴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원리를 명시한 것이 바로 여기 보이면 여러분, 자, 여기 보는 한글 맞춤법입니다.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런 게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표준어 사정 원칙입니다. 표준어 사정 원칙이 뭐냐면, 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게 바로 표준어 사정 원칙의 한 페이지인데, 요 중에서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붙임이라고 돼 있고,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기역을 표준어로 삼고 니은을 버린다. 기역 부분이 표준어고 니은은 표준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어떤 단어가 있나 보자. 미장이는 맞고 미쟁이는 틀리다는 거죠. 유기장이는 맞고 유기쟁이는 틀리다는 거죠. 멋쟁이는 맞고 멋장이는 틀리다는 거죠. 헷갈리는 여러 단어들, 표준어인지 표준어가 아닌지 헷갈리는 단어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이런 수많은 단어들의 이 뭐가 표준어고 뭐가 표준어가 아닌지를 정해 놓은 것이 바로 표준어 사정 원칙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이 표준 발음법이죠. 표준 발음법은 뭐냐면,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이게 지금 표준 발음법의 한 페이지를 선생님이 펴봤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공부했던 책이라서 좀 여러 가지 막 줄이 쳐져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예시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쭉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나 예 이외의 예는 에로도 발음한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봐봐. 계시다를 보자. 계시다. 계시다를 발음할 때 원래는 우리가 계시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계시다로도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 집에 계시냐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계시냐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규정해 놓은 것이 표준 발음법입니다. 자, 뭔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선생님, 외래어 표기법은 뭐죠?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우리말로 바나나라고 쓰죠. 바나나라고 써. 근데 이거 외국인들이 바나나라고 읽을까? 외국인들은 막 모네노 막 이렇게 읽잖아. 바나나라고 안 읽잖아. 근데 우리는 왜 이걸 바나나라고 쓰죠? 왜 그러냐면 외래어 표기법에 이렇게 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단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외래어 표기법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적기로 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외래어로 알고 있는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것들 다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외래어라는 거는 외국에서 쓰이는 말인데 우리말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널리 쓰여서 마치 국어처럼 쓰이는 말을 우리가 외래어라고 하는데, 이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도 그냥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밝힌 것이 외래어 표기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선생님, 그럼 로마자 표기법은 뭐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말을, 우리의 어떤 고유명사를 로마자, 쉽게 말하면 그냥 알파벳이야. 알파벳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자, 알파벳으로 적을 때 어떻게 적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잘 봐봐. 우리말로 책은 영어로 어떻게 표기해? 북이라고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명 충청남도,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게 표기할 거야? 충청남도에 대응하는 단어가 있어? 뭐 영어, 외국어가 있어요? 없잖아. 이거는 고유명사잖아.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표기하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충청남도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충청남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봐봐. 충청남도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근데 얘들아, 근데 영어 발음으로만 생각해 보면은 충을 이렇게 U로 안 쓰고 오로 써도 되거든? 근데 왜 이 오로 쓰지 않냐면 이 로마자 표기법에서 약속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쓰기로. 왜냐면 이렇게 다 혼재해서 쓰기 시작하면은 혼란스럽기 때문이야.
자, 알겠죠? 자, 좀 정리를 할게요.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표기할 때의 원리 원칙을 나타낸 거고, 표준어 규정 중에 표준어 사정 원칙은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뭐가 표준어고 뭐가 표준어가 아닌지를 정해놓은 원칙이 바로 표준어 사정 원칙이고, 표준 발음법은 어떻게 표준어를 발음해야 되는지,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인지를 정해놓은 것이 표준 발음법이에요.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말에 체계로 편입된 그런 외래어를 우리나라 말로, 이 영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를 나타낸 게 외래어 표기법이고,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의 고유명사, 충청남도, 양철웅, 이것도 다 고유명사죠. 그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기할지에 대해서 정해놓은 약속이 바로 로마자 표기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아마 요 한글 맞춤법의 일부, 표준어 규정 중에 뭐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일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외래어 표기법이랑 로마자 표기법은 안 배워요? 그리고 뭐 다른 원문 규정은 안 배우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년을 올라갈수록 요 내용들을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중학교 여러분들 2학년이니까 요 수준에 맞는 내용과 내용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좀 선생님이 좀 개관을 했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요 앞에 생각과 발견은 자, 여기 한번 간단히 보자. 자, 여기 강산이네가 소풍을 가고 있어. 요 친구 이름이 뭐라고? 강산이야, 강산이. 강산이가 소풍을 가서 여기 막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어. 근데 강산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빗을 모아서 불을 붙여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으로 보이는 친구가 내 빗은 안 돼. 내 빗은 안 돼. 내일 아침에 머리 빗어야 한단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자, 상황을 보아하니, 맥락을 보아하니 여기 해가 중천에 떠 있고 강산이가 이 햇빛을 받아서 돋보기로 이렇게 빛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여기다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발음이 뭐가 됐어야 돼? 빛을 모아야죠. 그쵸? 빛을 모아서 불을 붙여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요거를 강산이 나름대로 이상하게 발음을 한 거야. 빛을 모아서. 발음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통에 오류가 생기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따르고 있는 표준 발음이 있는데 강산이는 이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건 표준 발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자, 교과서 156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올바른 발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올바른 발음. 그러면 아까 배웠던 내용 중에 뭐에 대한 내용이야? 표준 발음법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표준 발음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야. 근데 이 표준 발음법의 내용을 전체를 다 공부한다? 아니다. 일부만 공부한다. 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어떤 일부를 공부하냐면 의 발음을 공부를 하는 것 같아. 한번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의의 올바른 발음을 알아보자. 나 나쁜 사람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 너는 꿈이 뭐야? 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밑줄 친 단어에 유의하여 문장을 읽어보고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을 써보자. 의사, 희망. 여러분 어떻게 발음해요? 자, 지금부터 의사를 발음해 봅시다. 속으로 하지 말고 입을 벌려서 발음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다 의사라고 발음했죠? 물론 이제 뭐 경상도 사람들 뭐 이렇게 보면은 의사 발음해 보세요. 의사 발음해 보세요. 의사 발음해 보라니까요. 의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투리를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의사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표준 발음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의사라고 발음을 해야 되고 요거는 뭐라고 발음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희망이라고 발음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왜 그런가 그 밑에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봅시다.
다음 조항을 바탕으로 하여 1에서 제시한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발음법 봅시다. 자, 표준발음법 제5항에 의는 이중모음 의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다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네. 문법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이 요거죠. 이중모음. 자, 확대해서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뭐냐면, 자,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뉩니다. 자, 단모음은 뭐냐면 발음을 할 때 입모양의 변화가 없는 게 바로 단모음이고, 이중모음은 뭐겠어요? 입모양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보자. 입모양의 변화가 없는 거.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 아. 입모양의 변화가 없는 건 아고, 입모양의 변화가 있는 건 야입니다. 자, 여러분 아를 지금부터 3번 발음해 보세요. 소리 내서. 자, 시작. 아, 발음했죠? 자, 발음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입모양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여기서 바뀌었다고 말한 사람은 다시 한번 발음해 보세요. 알겠죠? 자, 이중모음 야를 발음해 보세요. 자, 야 이렇게 발음하면은 이중모음 야를 발음할 때는 입이 벌렸다가 닫혀졌다가 벌렸다가 닫혀졌다가 이렇게 했을 거야. 자, 왜냐면 야는 입모양이 바뀌는 이중모음이기 때문이에요. 야는 처음 발음할 때는 입모양이 이였다가 마지막에는 아로 바뀝니다. 얘는 그냥 처음부터 똑같아. 그래서 입모양이 변화하는 게 이중모음입니다. 근데 이중모음이 야도 있고 뭐 여도 있고 뭐 와도 있고 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의는 처음에는 뭘로 발음해? 의로 발음하고 마지막에는 이로 끝나는 게 바로 의죠. 의. 혀가 왔다 갔다 하잖아. 의 발음하면. 그죠? 그래서 이중모음이다. 이중모음 의로 발음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의는 이중모음 의로 발음한다. 자, 그리고 밑에 보자.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 자, 보자. 일단 음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앞에서 배운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자, 음절은 뭐냐면 초성, 중성, 종성이 합쳐진 소리의 뭉치가 바로 소리의 단위. 초성, 중성, 종성이 하나로 뭉친 소리의 단위가 바로 음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봐봐. 뭐 바보 할 때 바, 보. 바가 하나의 음절이고 보가 하나의 음절이야. 수박 할 때 수박 이렇게 발음하죠. 수가 하나의 음절이고 박이 하나의 음절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뭐냐면, 자, 의가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지 않은 거는 의예요. 요렇게 표기된 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음절입니다. 선생님, 여기에 첫소리에 이응이 있잖아요. 이거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응은 명백하게 말하면 자음이 아니에요. 소리값이 없습니다. 소리값이 없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 여러분 이거 발음해 보세요. 이 소리 발음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아라고 발음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라고 발음했죠, 그렇죠? 아라고 발음했죠. 이거랑 같다는 거야, 지금 소리를 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없으나 많아,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왜 쓰냐면은, 봐봐. 선생님 이게 양철웅이죠. 자,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게 돼. 뭔가 이상하잖아, 그쵸? 여기 뭔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 이렇게 딱 돼야 글자의 균형이 맞잖아. 요건 지울게. 글자의 균형이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의라고 여기 의 이렇게 적은 거는 이제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거는 그이, 아까 봤던 휘,
이런 것들은 다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그 음절의 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건 어떻게 발음하냐면 기, 히 요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그쵸? 자, 뭔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의에서 요 의는 의 요렇게 다 발음을 해야 되고 의 같은 경우는 의를 다 발음 안 하고 그냥 히로만 발음을 한다는 거야.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의사에서 의는 이중모음 의사로 발음을 하고, 왜냐하면 요거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쵸? 희망에서 희는 자음 히읗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으니까 희망으로 발음을 해야겠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알겠죠? 자, 정리합시다.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으면 의가 아니라 이로 발음하고, 의로 발음 안 하고 이로 발음하고,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뭐로 발음한다고? 의로 발음한다고. 알겠죠? 자, 자음이 있으면은 이로 발음하고, 여기 아니고, 자음이 없으면은 요 의로 발음한다고. 자,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쭉쭉쭉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한번 발음을 같이 해 봅시다. 자, 다음 말을 바르게 발음해 보자. 의자, 주의, 나의 마음. 이렇게 발음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한 번씩 다 발음해 보세요. 자, 의자부터 시작. 다들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자, 다 하나 둘 셋 주의 발음해 보세요. 시작. 목소리가 아주 깨꼬리 같아요. 자, 다음 시작. 자, 그렇죠. 나의 마음. 발음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친구들이 1에서 제시한 말을 각각 어떻게 발음했는지 써보자. 친구들이 1에서 제시한 말을 각각 어떻게 발음했는지 써보자. 자, 여러분들 각자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도 같이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은 이거는 의자. 아이고. 자, 의자 이렇게 발음을 했고요. 이거는 주의 이렇게 발음했어요. 자, 이거 왜 선생님이 의자를 이렇게 발음했을까? 저 여기 봐봐. 여기 요 부분. 자음이 첫 소리로 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의로 발음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도 선생님이 왜 주의라고 발음 안 하고 주의라고 발음했을까? 봐봐. 여기 자음이 첫 소리로 오지 않았잖아. 그럴 땐 의로 발음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쵸? 근데 요 주의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발음하면 주의. 야, 너 좀 주의해. 그러면은 주의라고도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자, 그 다음에 나의 마음 보자. 자, 나의 마음 이렇게 발음했어요. 왜냐하면은 또 여기 자음이 첫 소리로 오지 않았잖아. 여기에 자음이 첫 소리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마음 이렇게 발음했고, 근데 선생님이 얘 빨리 발음하다 보면은 야, 나의 마음 좀 알아주라고 그러면은 나의 마음이 돼요. 나의 마음이 되네. 그쵸? 나의 마음 되네. 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썼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갑자기 얘 위로 쫙 올라가지네. 미쳤나? 자, 봅시다. 자, 여기. 자, 조항을 한번 봅시다. 다음 조항을 바탕으로 하여 1에서 제시한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써보자. 자, 여기 보니까 또 표준 발음법이 나와 있네요. 자, 제5항 다만 4.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 이건 뭐냐면 요런 경우로 해당합니다. 자, 주의에서 단어의 첫 음절 뭐죠? 요거 주죠. 그럼 의는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닌, 이외라는 건 아니라는 거니까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닌 의가 되는 거죠. 요럴 때는 뭘로 이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했죠. 허용한다는 건 뭐냐면 일단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이로도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 뒤에 봅시다. 조사의는 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여기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조사의 요거는 어떤 경우냐? 바로 요런 경우죠. 의는 자, 의는 요렇게 그냥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뭘 허용한다는 거냐면 자, 이거는 의는 지금 조사잖아요. 조사가 뭐야, 여러분? 조사. 주로 체언 뒤에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어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뭐 은, 는, 이, 가, 을, 를 이런 것들이 다 조사죠. 의도 조사 중에 하나죠. 조사의는 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니까 나, 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의자는 기본 발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밑에 한번 봅시다. 자, 1과 2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 밑줄 친 말을 바르게 발음해 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 발음해 보자. 할머니의 흰머리가 햇빛 속에서 반짝거리며 빛난다. 요 부분 발음을 해봅시다. 할머니, 그 다음에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할머니의, 그 다음에 흰머리에서 요 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자음을 첫소리로 갖고 있으므로 흰머리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죠. 그쵸?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근데 다르게 발음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 의가 지금 조사잖아, 조사인 경우에는 뭘로 발음할 수 있다고? 여기 위에 보면은 애로 발음할 수 있다고 했잖아. 할머니의 흰 머리,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자. 문이 있네, 문이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문이죠. 여기 자음이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므로 문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로 발음하는 걸 원칙으로 했으니까.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정리가 한번 필요합니다. 자, 일단 의 발음은 어떻게 하냐? 의 발음은 일단 의가 포함된 음절의 첫소리에 자음이 있으면, 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의를 어떻게 발음한다고? 이로 발음한다고. 근데 음절 첫소리에 자음이 없는 경우에는 의로 발음을 하는데 조금 경우가 나뉜다. 어떻게 나뉘냐면은, 자, 보자. 단어의 첫음절인 경우는 무조건 의로 발음을 한다. 근데 단어의 첫음절이 아닌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음절인 경우에는 일단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자, 잠깐 요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 어가 아니라 의입니다. 의. 이게 표기하다 보면 의랑 어랑 헷갈려. 자, 요렇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단어의 첫음절인 게 조사다. 이 단어가 조사면은 뭘로 발음하는 것도 되냐면 애로 발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렇게 원칙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는 음절의 첫소리에 자음이 있는 경우, 희망 같은 경우는 요 음절의 첫소리에 요 히읗 받침이 있으니까 이거를 희망으로 발음한다 그랬죠. 희망. 요 경우죠. 근데 음절의 첫소리에 자음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좀 경우가 나뉘는데, 단어의 첫음절인 경우, 의사 같은 경우죠. 의사는 우리가 아까 그냥 의사 이렇게 발음한다 그랬잖아. 그쵸? 의사로 발음을 한다. 그리고 단어의 첫음절이 아닌 경우, 주의 같은 경우죠. 주의 같은 경우에는 주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주의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해서 이 두 개가 둘 다 표준 발음이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조사 같은 경우, 나의 마음에서
나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사잖아, 조사. 조사인 경우에는 나의가 원칙인데 나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발음법을 첫 시간에 지금 공부를 했는데 이제 내용이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영상이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 긴 영상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자, 오늘 배운 거 꼭 복습을 해 놓고 다음에 시험 공부를 좀 더 편하게 하고 시험 결과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수고했습니다. 안녕.